표정에서 광기가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참호네, 참호.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친 것 같아요. 아, 숨는구나. 침대 밑으로 숨는구나. 맞아, 무슨 소리만 들려도. 당시 유럽에 약 4만 킬로의 참호가 만들어졌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화력이 강한 탱크, 폭탄, 화생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무기들이 새로 나왔죠. 이런 참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참호였대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 참호는 군인들에겐 지옥과 같았고요. 이 1차 세계대전은 전형적인 참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참혹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공포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참호 속에서 우리 얘기하다 갑자기 친구가 총에 맞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봐야만 됐던 거죠. 또 비가 오면 물이 차죠. 또 쥐가 들끓죠. 잠자는 병사의 얼굴이나 시체를 파먹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저 미친 상황이. 그렇죠. 끝이 없는 쳇바퀴 속에 갇혀 계속 있는. 돌고 도는.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선 쉘 쇼크 증상이 잇따랐습니다. 쉘 쇼크? 특별히 충격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심한 우울이나 불안, 공황, 재경험, 악몽 이런 건데 즉 PTSD라는 거에 개념이 생기게 돼요. 표정에서 광기가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참호네, 참호.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친 것 같아요. 아. 아, 숨는구나. 침대 밑으로 숨는구나. 맞아, 무슨 소리만 들려도. 전쟁터도 아닌 참호에 있는 것처럼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하고요. 맞아,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해. 안타깝다. 총 잡은 손인가 봐. 아이고. 어떡해. 다리가 멀쩡한데도 못 걷죠. 빌 수가 없어. 어떻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몸이 경직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면. 또한 춥지도 않은 상황에서 몸을 덜덜 떨고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쉘 쇼크를 받는 환자들의 증상은 아주 다양했어요. 당시 쉘 쇼크를 경험한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래요. 엄청난 숫자네. 사실 1차 세계대전 당시 군 장교들은 쉘 쇼크를 정신질환 전혀 인정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큰 부상 입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쉘 쇼크에 시달린 병사를 어떻게 했을까? 잘 달랬을까요? 죽인다? 총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놈들이라 보고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우려했던 거예요. 하지만 앓는 환자들은 처형했다간 너무 많은 전령이 희생될 수밖에 없겠죠. 25만 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전기 충격이 이용됐나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뇌가 아닌 신체를 자극해서 충격을 주는 방법, 이걸 이용해가지고 쉘 쇼크 환자한테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했는데 전쟁터는 약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전기만 있으면 됐잖아요. 쉽게 시행할 수 있고 효과도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나왔던 거죠. 바로 전기 충격 치료가 적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 수많은 군인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돌아온 다음에 쉘 쇼크라는 장애를 입거나 부상으로 뇌손상 입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 심해져요.
특히 미국에선 전쟁이 끝나자 1947년부터 정신질환 이후로 연금을 받는 재향 군인이 약 50만 명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재정적 부담과 병상 부족의 이유로 미국을 기점으로 충격적인 정신질환 치료법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어올리게 됐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병상 부족이니까 뭐 누워서 하는 건 아닌가 보네. 빨리 퇴원시킬 수 있는. 빨리 퇴원시킬 수 있는 거. 네, 스텔라장 씨. 전두엽 절제술? 오, 스텔라장 씨 정답입니다. 뇌 앞부분을 절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절제술입니다. 와. 근데 너무 큰 수술인데?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견인한 인물은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라는 사람과 신경외과 의사인 제임스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츠? 그렇다면 두정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는데 왜 전두엽이었을까? 전두엽이 하는 게 뭐길래? 한번 생각해 보죠. 감정, 논리적인 사고. 사고. 전두엽의 앞부분에 위치한 특히 전두엽 전두엽? 이런 게 손상되면 독립적인 판단 능력, 결정력, 감정 표현 능력이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충동성, 그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월터와 제임스는 정신질환자들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심한 공격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전두엽 절제술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수술은 먼저 두개골을 뚫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당시 전두엽 절제술엔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죠. 침 같은 거 쓴 거 아닌가? 뭐야 이게? 너무 커. 드릴이래 드릴. 1940, 50년대 전두엽 절제술에 실제 사용된 뇌를 뚫는 드릴입니다. 왼쪽이 손잡이, 오른쪽에 드릴이네요 예. 드릴. 이렇게 돌려서 네. 뚫어버리는 거네. 네, 맞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는 이런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요. 전두엽 부분의 신경을 녹이려고 에탄올을 그 안에 주입하는 거죠. 그럼 수술 후에 전두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오른쪽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그란 구멍에 드릴로 구멍을 냈어요. 그다음에 삥 둘러서 하얀 게 보이죠. 네. 이게 뇌가 손상된 부분들. 에탄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후에 사진 찍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미 씨, 근데 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그 뇌 조직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떻게 알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의사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절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너무 크게 절제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웁니다. 환자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그 기미가 보이는 지점, 거기까지 절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국소 부위만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로요? 야 이건 진짜 와. 이제 이런 수술이 대중화되었는데 대중화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케네디 편에서 그 케네디 가문이 숨기고 싶어했던 그 여성분이 수술을 맞습니다. 받았다고 한 게 예.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상류층 지방까지도 수술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최초로 전두엽 절제술 시행한 포르투갈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좀 여러 일을 하죠. 노벨상이 받으면 안 되는 상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그러니까 전두엽 절제술은 회수해야 노벨상을 돼요. 받은 치료법의 후광을 딱 업으니까 설마 이게 나쁜 거겠어? 정말 끝장이지. 노벨상을 누가 의심하겠어. 뭐 퇴수해 오나요? 그거 예. 준 거는? 네, 한번 받았으니까. 게다가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유명잡지 소개된 거죠.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겐 그 최첨단 치료이자 마지막 희망이야 라는 인식이 컸어요. 이게 지금 1900년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이고. 근데 게다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마취가 필요 없는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에 직접 구멍을 뚫지 않고도
전두엽 파괴하는 데 활용했던 어떤 도구가 있어요. 바늘 아니에요, 바늘? 아, 바늘보다 조금 두꺼운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아이스픽 있죠. 날카로운 얼음 송곳, 좀 긴 거. 그걸 머리에다가 문 찍었다고요?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안화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다면 대체 얼음 송곳을 어떻게 수술한 건지 영상을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그래서 송곳을 눈꺼풀 밑으로 집어넣고 망치로 송곳의 뒷부분을 건드려서 말도 안 돼. 안구를 통해 전두엽까지 바로 간 거죠. 네, 그럼 안 돼. 저 봐봐. 아이고 망치로. 뇌 안쪽으로 휘저어서 신경망을 끊어낸 거죠. 저거 눈은 괜찮아요? 눈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신경은 안 건드려요? 네, 안 건드린 채 그 사이를 와, 어우, 너. 12분 만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정말 빨리 했다 하면 필요했던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수술이었던 거예요. 절제술 수술 비용은 $250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436만 원. 당시 정신적 한 명을 1년에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35,000달러였대요. 140배나 저렴해. 그래서 큰 호응을 얻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49년) 한 해 동안만 5,074명이 이 수술을 받았고요. 제일 피크일 때는 18,000명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 받았는데 환자들이 괜찮았어요? 정말 궁금하시죠? 네. 네. 실제로 프리먼한테 수술받은 환자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죠.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땠을까? 실제로 프리먼한테 수술받은 환자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죠.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땠을까? 수술하기 전인가 봐. 전이죠. 네. 통제하기 쉬워졌다.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변하긴 변하는데 어때요?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안 좋은 방식으로 된 네, 것 뇌에 같아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조용한 사람이 됐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했다기보다는 뇌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환자들을 통제하기 쉬워졌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사진을 함께 볼까요? 왼쪽 모습은 수술을 받기 전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좀 깔끔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긴 그쵸. 하네요. 이 사진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수술 결과는 기록이 함께 이 사진과 함께 남아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스텔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The best that can be done for the family is to return the patient to them in an innocuous state, a veritable household pet. 아니, 반려동물로만. 비인격적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환자를 치료했다기보다는 동물처럼 다루기 쉬워졌어요 라는 게 1번이 되는, 이게 사람으로 안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의사들조차도. 펫으로 만들어버렸네. 치료가 아니네. 예,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그런 뇌에 손상을 입히는 거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지, 이거. 예.
오픈합니다. 웰컴 원셀 마켓. 이거 없어?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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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원셀 마켓.